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네. 뭐야? 나도 얘가 맨날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얘가 수업실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되게 잘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얘가 그냥 이렇게 쑥기도 없고 제 앞에서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과연 뭘 할까 했는데 딱 시켜놓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수업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서 있는 자세만 고치면 합격이다라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일단 저는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작년 합격자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못 느껴본 감정이니까 꼭 합격자 자리에 가고 싶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 1년 동안 교수님이 인강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직강에 오게 됐냐면 1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 높은 점수로 제 실력보다. 그래서 이게 다 교수님 덕이니까 이제 2차를 떨어지더라도 가서 감사 인사 드릴 겸 그냥 2차 제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해봐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조언도 얻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2차 강의를 듣게 돼서 이제 교수님도 제 얼굴을 아시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울보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2차 준비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3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안 해봐서 이제 강의를 들으러 이제 이렇게 스터디 원들이랑 같이 듣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나서 다음 분이 하셨는데 다음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자극을 받고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온 자리고 이게 그거고 저는 일단 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삼수고요. 제가 재수 같은 삼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4학년 때 전북으로 시험을 쳤어요. 지역은 전남 순천인데 그때 전북이 조금 더 전북 전주에서 시험을 보는데 좀 가까워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1시간이니까 가서 그래 보고 떨어지면 전주에서 막걸리를 먹고 내려오고 붙으면 뭐 좋고 근데 그때 그게 재작년이었는데 그때가 전북이 컷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그건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가지고 이제 재수 때는 이제 다시 공부를 이제 진짜로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시작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시골이다 보니까 그 복식 지원 강사라고 그 섬학교에서 애들이 학년이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2학년이 있으면 복식 지원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자리를 1년 동안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데 방법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년 동안 퇴근하고 이제 운전하고 또 집 근처에 오면 6시 바로 독서실 가서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또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사실 1년 가까이를 보냈어요. 10개월 정도?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길었거든요. 주말에도 공부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근데 제가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지 효율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이 너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어학이나 영교 같은 거, 영교는 아예 달달 외워버리고 영어학 같은 거는 저희 많이 보는 특포, AP 이거 다 보고 기본서 다 보고 보통 기본서로 다 합격하셨다고 하니까 합격자 영상 보면서 다 외우고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48점인가? 근데 꽈락이 37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저는 재수 때 시험장 나오면서 알았어요. 제가 이미 떨어졌다는 걸. 채점도 안 해보고. 왜냐면 제가 손도 못 댄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때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 펼쳐보기도 싫지만 집에 와서 다시 봤는데 집에서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더구나 작년 시험인데 다 막 사람들 엄청 잘 본 사람들 많았잖아요. 복기 계속 올라오는데 왜 내가 이걸 못 썼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나는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난 일까지 하면서
했는데 왜 난 점수가 48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됐구나 알았어요. 암기만 하면 진짜 점수 안 나오고 그냥 시간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때 약간 일형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수 때 시험 보면서 사실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글은 눈은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글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너무 떨어버리고 아는 문제도 못 풀고 영어 실력도 안 받쳐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다시 시작했고 영어 실력을 키워야겠다. 내가 긴장을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읽고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그 1, 2월에 ET에 글을 올렸어요. 그 온라인 그걸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이랑 합격자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한 분이신데 그분이 자꾸 김유석 교수님 강의를 들으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저희 선배도 저 전남에서 지금 현직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 선배도 자꾸 저보고 김유석 교수님 강의를 들으래요. 그래서 근데 2명이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럼 들어보자. 어차피 저는 강의를 안 들었어가지고 이제 들어보자. 어차피 이제 3수 때는 제가 학원 일만 하고 그냥 수능반만 좀 가르치고 상반기에 가르치고 후반기에는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책이 필요해서 ET에서 이제 벼룩시장에서 교수님 책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송을 받고 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합격자 선생님 책이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이제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책으로 그 합격자 영상에 그 작년 합격자 영상에 그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합격자 책을 이렇게 중고로 운 좋게 사게 됐으니까 나도 올해 합격할 운명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운명적으로 선배도 추천해주고 스터디온도 추천해주고 제가 중고로 구한 책에서도 추천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부터 쭉 11월까지 계속 따라왔는데 저는 직강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역이 전남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내내 들었는데 그 직강에서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경쟁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교수님하고 상담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 채점을 받아야 되는데 채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썼는지 이거를 제가 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 같은 거 보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9, 10월, 11월까지는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답안 같은 거를 자꾸 비교해보고 그냥 진짜 무식하게 리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풀리는 모의고사는 5번까지 써봤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를 7, 8, 9, 10, 11월 파이널까지 다 들었는데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또 시험장 가서 긴장하면 또 내가 멘탈 나가가지고 눈만 또 내려가고 있고 또 못 쓰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작년 거를 또 들었어요. 작년 7, 8, 90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질을 병행하고 그러니까 리라이팅은 당연히 계속 매 모의고사마다 2-3번씩 쓰고 작년 거 또 듣고 근데 문제 질이 좋다 보니까 질과 양을 같이 하니까 팍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월쯤에는 좀 대충 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떨리니까 진짜 시험 보실 때 너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너무 떨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더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충분히 너무 좋고 수업이랑 자료랑 다 좋은 거 주시니까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그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합격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1차 합격자상 보면서도 이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차 때 제가 시켰는데 억울해가지고 막 20명 앞에서 막 울었어요.
말씀 드렸나? 울어가지고 그때 막 그게 느꼈던 게 뭐냐면 1차 때 1차 점수가 높은 것도 중요한데 2차를 좀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1, 2차 때는 아예 점수가 완전 낮았잖아요. 막 50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2차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막상 붙고 나니까 덜컥 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조금씩 그 면접 책도 보고 수업 시험 같은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좀 막막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해도 돼요? 그러면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문학 강의 너무너무 좋으니까 문학 강의 막 해석의 문제다, 이건 일령의 문제다 이러시는데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로. 문학은 읽는 법이 있고 문학을 즐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문학 강의는 진짜 다른 거 말고 문학 강의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저는 사실 인강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울고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쓴소리 단소리를 이제 후반기에 가면 7, 8, 90 모으고 할 때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안 해도 그래도 그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그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끝까지 영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 연주쌤이 하신 것처럼 저는 그 이번에 시험 볼 때 그 A형, 전공 A형 교육학 받았을 때부터 교수님 오고 계속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계속 이렇게 익숙해져야지 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 직전까지 영어 받고 단어도 진짜 하루 전까지 외웠고, 일형은 진짜 많이 할 때 제가 작년 거 모의고사까지 리라이팅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9시부터 6시까지 그 일령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더 간절해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더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자꾸 탓하게 되고 좀 내가 한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나한테 안 부끄럽고 더 간절해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와, 마지막에 명언 나왔네. 열심히 할수록 간절해진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원래 모든 게 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잖아요. 근데 간절함이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정신들 없을 거예요. 이게 합격자 발표라고 뭐 한 일주일이라도 좀 생각도 하고 이 얘기 해야지 저 얘기 해야지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10시에 발표하고 지금 뭐 광주에 순천에서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경황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막 후회들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끝나고 나면 저 후회돼요. 다시 찍으면 안 돼요? 다들 그래요. 우리 합격 사례 발표하면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고, 부족한 대로 또 카페다가 얘기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고, 혹시 먼저 앞에서 한 사람들에서 또 추가로 얘기 좀 빠뜨린 것 같다는 것 같이 나와서 질문들 받을 때 그때 더 얘기해 줄 수도 되고요.